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에 걸린 의료진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명에는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도 포함돼 있어 응급실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강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파티마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LTE로 연결합니다. 이상원 기자, 홍역 때문에 병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응급구조사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에 걸린 의료진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사가 2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파티마 병원은 응급의료실 2명이 홍역에 걸리자 어젯밤 9시부터 응급실에 추가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홍역 확산의 진원지라고 판단해 진료를 잠정 중단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응급실 환자는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역 전파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염내과 김혜인 감염관리실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실을 제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와 같은 경우에는 영아라든지 12개월 미만의 임산부라든지 암 환자는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실 또한 홍역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병실 병문안이라든지 병문안의 시간을 조절하고 제한하고 1인으로 병실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3명이 홍역에 걸렸다면 다른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를 포함해서 그 의료진과 접촉한 사람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응급실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홍역에 걸린 의료진과 접촉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8일에서 21일까지여서 지금부터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치료를 위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외래 진료실에도 영유아나 임산부 등 감염위험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파티마 병원은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 인력까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료진 중에는 3분의 2가 항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보다 홍역이 숙지면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항체가 없는 의료진을 가정에 격리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만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홍역 환자는 파티마 병원뿐 아니라 경북대학교 병원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역 환자가 처음 발생한 곳은 대구시 동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영유아 4명이 홍역에 걸렸는데 이 가운데 2명이 파티마 병원을 찾으면서 의료진 3명이 홍역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방문했던 주부가 열이 나고 발진이 생겨 경북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했던 의료진 등 접촉자들을 선별해 항체 검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른 시간대와 장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혹시나 홍역 추가 환자가 발생할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 넘게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에 22 마이크로그램, 2022년까지 17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조 5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기차를 2022년까지 7만 대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5천 기를 설치합니다. 전체 청소차의 75%를 3년 뒤까지 천연가스차로 운행됩니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그다음에 비싼 먼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게 한 57% 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거의 경유차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현재 16개인 대기 측정망을 19곳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합니다. 저는 서대구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과 성서산업단지에 50억 원을 들여 15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에 집중됐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구시 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저질 연료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대오염 물질 경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나 포항 등 경북의 공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와 경북이 대기 측정망을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민간개발업자가 이 일대의 주상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에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섭니다. 민간개발 시행사는 자갈마당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49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5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 8월쯤 1150세대 분양을 해 2023년에 입주합니다. 우리가 희망키로는 올해 6월 정도에 사업 승인이 끝나고 7월 달에서 8월 달 정도 착공하고 분양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행사는 개발에 필요한 지주 동의율 95%를 채웠다며 대구시에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성매매업소 30여 곳 업주와 여성 90여 명 전원에게 보상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겠다는 그 이주 허락서를 우리한테 다 제출했어요. 토지 자금 출고하면 한 달 안에 부지에서 완전히 철수할 겁니다. 대구시는 자갈마당 폐쇄 사업이 부진하자 한때 공영 개발도 계획했지만 필요 없게 됐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교통 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접합할 시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110년 이어온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멋모르고 금융 거래를 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 구하기가 힘들어진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로 멀쩡한 일반인을 인출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은행 창구, 20대 여성 A씨가 영업 마감 직전에 현금 900만 원을 찾으려 합니다.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가 뭔지, 왜 굳이 현금으로 뽑는지 꼬치꼬치 묻자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꾀에 이미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줬고 조직은 다른 피해자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해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체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저는 그냥 계좌번호도 그냥 말씀드렸고 인출한 다음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농협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1,4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제지당했습니다. 역시 대출을 미끼로 했습니다. 남성 계좌로 들어온 돈 1,400만 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고 이 남성은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고 C라는 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는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모템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 마치 대출 상담 고객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는 상담 고객을 자금 인출과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계좌를 중간 계좌로 이용하는 수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까지 등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 불미스러운 행동이 확인되면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수를 간 예천군의회 의원 9명 가운데 무소속 2명을 제외한 7명이 한국당 소속인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부의장은 탈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전주보다 0.01% 하락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다 12월 마지막 주부터 내림세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가스보일러에 가스 누출 탐지기를 제거해 무리를 빚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영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모든 가구에 가스 누출 탐지기를 복구해주고 하자 보증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지난해 이 아파트 1,100여 가구 중 850여 가구의 보일러 가스 누출 탐지기를 제거했다가 무리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한약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가운데 현재 잔불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약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차 31대와 인력 12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서 4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 진입로가 좁아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IB 교육 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전교조는 국가 교육 과정과 다른 과정을 운영할 때 생기는 각종 혼란에 대한 해법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IB 과정이 사교육을 부르지 않을 것이란 교육청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고 특권 교육과 귀족 학교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B 교육과정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개발한 토론식 수업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성주군 금산리에 있는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경주와 울산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엔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지난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외국인 노동자 33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원룸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렸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 검사동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협박한 혐의로 6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술에 취해 동구 검사동 소재 한 병원을 찾아 흉기를 들고 의사 등 의료진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담임 목사 및 성도 일동이 500만 원, 주식회사 삼성전공에서 500만 원, 부창종합건설 김치수 대표, 너랑나랑 문구의 이한승 대표, 날마다 잔치 윤금숙 대표가 각각 10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